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좀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경찰에 검거된 마약 유통 일당 관련 뉴스부터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화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언뜻 일반 화초와 같아 보이지만 모두 대마입니다. 40대 남성이 충남의 인적 드문 밭 약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겁니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이모 씨 일당은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일명 다크웹으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물건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는데 상가와 빌라는 물론 기차역 화장실이나 도로변 숲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박 기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를 해서 유통을 하는데 다크웹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다크웹이 말만 들어도 약간 범죄 온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거래 수법도 진화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크웹이라고 하면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암시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해커들이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거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네.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군사 기밀 등 굵직한 정보는 물론이고 불법 성인물 등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저도 과거 취재를 하면서 접근해 봤었는데 각종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개인정보들이 불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비대면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약 거래 같은 은밀한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가상자산인 코인으로 대가를 주고받다 보니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 집단의 이용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요새 보니까 마약 뉴스가 많아요. 그 들어보니까 이제 거래 수법도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고 주택가에서도 막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가에서 거래가 된다. 그럼 생활 속에서도 이게 접근하기가 쉬운 건가? 생활 깊숙이 침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그래도 되는 볼 수 겁니까? 있죠. 우리나라 네. 이미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청정국이 아닌 지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많아지고 또 네. 사건이 많은 이유는 일단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추세 자체가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GP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외부에서 마약을 들여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포스트라고 국제우편 통해서 마약을 들여오고 무엇보다도 가장 마약 공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PS 중에서 S입니다. SNS죠. SNS.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같이 이런 보안이 굉장히 보장된 네. 그런 SNS 통해서 언제든지 마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 20대까지 마약의 어떤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도 20대들이 이제 고액 알바라는 그런 문구에 속아서 외국에 나가죠. 나가서 마약을 몰래 숨겨 들어오면 돈을 지불하는 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게꾼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지게꾼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또 드로퍼라고 있어요. 이거 마약을 가져올 때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걸 소분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역할 분담까지 돼 있습니까? 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역할이 거예요? 굉장히 범죄단체 네. 조직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약의 매수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제 외국에 있는 총책이 SNS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뭐 국내 사람입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걸로 돈을 수취해가고 또 그 돈을 공급해줬던 이제 드로퍼 네. 공급자들에게 이제 나눠지는 구조가 지금 명확히 지금 정착이 돼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구입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글로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여오고 적발되는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관에서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밀매 건수는 네. 360여 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화물을 가장한 10g 이하 소량의 마약 밀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엑스터시 밀수가 작년보다 35%나 늘어났습니다. 네.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활용되면서 20, 30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적발된 건수가 이렇다. 그러면 적발 안 된 건수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네,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될 네.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세계화돼 가지고 네. 물류 같은 것이 많이 교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 채취해갖고 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우편이랄지 이제 화물운송 방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약이 상당히 많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뭐 여행객을 가장해서요 또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느냐? 그러게요. 그건 마약 수요자가 많다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마약을 가져가면 비싸게 상당히 팔 수 있다. 수익이 많다는 거죠. 아,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다 또 마약 수요자가 많으면 이 수요자와 관련된 또 지인들이 있고 또 네. 권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악순환이네요. 마약의 어떤 네. 단골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아주 심각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의료용 마약 성분 수면제 프로포폴 이것도 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네.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죠. 또 지난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때요?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네. 관대한 편이죠. 관대한 특히 편입니까?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관대한 편인데 우리가 마약하면 네. 전에는요 대마법이 있었고요, 네. 상정시설 의약품 관리법이 있었고 네. 마약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마약법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마 같은 경우 사실 전에는 이제 마약으로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약류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마약이 된 거고. 네. 특히 이제 대마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흡입을 하면 네. 뭐 기소유예하고 뭐 처벌을 거의 중하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향정시설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마약이 들어간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포폴 같이 뭐 조그만 시술을 할 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제 프로포폴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포폴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빼돌려서 이걸 투약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인데 마약류 우리가 보통 뭐 대표적인 게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코카인, 뭐 LSD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약 중에서 이제 필로폰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화, 네. 국제우편 되면서 이제 코카인, 다양해졌습니까? LSD 이런 것까지 네. 이제 들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원에서 판결이 네. 굉장히 초범에 너무 관대하다. 그러면 대마를 내가 처음에 흡입하게 될 때도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초범은 용서해 줄 것이다. 아니면 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좀 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 좀 아까도 보니까 뭐 유아인 씨도 그렇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고 한데 처벌 수위는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의 한 태권도 학원 관장이 4살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학대로 의식을 잃은 4살 아이가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틀 전에 목숨을 잃었죠. 네. 가해자인 관장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이었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태권도 도장에서 4살 아이가 네. 두꺼운 매트로 멍석마리를 하는 것처럼 네. 가혹행위를 당했다가 20분가량 방치돼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정도로 힘들어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해 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장이 유가족에게 네. 사과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 유족이 더 분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여기 보니까 지금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고 CCTV를 뭐 삭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유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게 황당한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네. 했었는지 이제 범행에 관련해서는 뭐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뭐 CCTV를 없앤 것 자체는 네.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범죄 그런 증거 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는 고의성이 없었다. 네. 그리고 사망할 줄을 나는 몰랐다. 장난을 했다. 장난을 했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사실은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그럼 형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형량의 차이를 이미 그렇죠. 뭐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제 결과가 네. 발생했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좀 경감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뭐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러한 사건이 있었으면 네. 자기의 어떤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결과론적인 거. 재판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교도소에 있지? 이런 생각이 앞서다 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네. 가해관장의 학대 행위가 더 있었습니까? 네, 일단 숨진 아이의 유족들의 네. 이제 발언인데요. 평소 아이가 서너 번 더 매트에 던져졌고 통증을 호소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원생들도 가해 원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추가 고소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원 250여 명의 명단을 현재 확보해 또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